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치솟는 주유소 기름값 표지판을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시고 마트에서 대파 한 단, 계란 한 판 집어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월급과 연금 빼고는 다 오른다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뼈저리게 와닿는 2026년 봄입니다. 이렇게 벼랑 끝으로 내몰린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드디어 오늘 4월 21일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우리 국민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려왔던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세부 지급 계획과 일정을 최종 확정하여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단순히 위로금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가계의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메머드급 민생 대책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70%에 해당하는 3,256만 명이 이번 혜택을 받게 되며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 여러분의 주머니로 직접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지원금은 과거처럼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일괄적으로 꽂아주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국가 예산을 가장 힘든 곳에 먼저 그리고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어르신과 시청자분들이 현재 어떤 소득 구간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수십만 원씩 차이가 나는 철저한 차등 지급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지 않으시면 내가 도대체 얼마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언제 동사무소에 가야 하는지 몰라서 귀한 시간을 버리거나 심지어 신청 기간을 놓쳐서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모든 것을 아주 쉽고 정확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래서 도대체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번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이라는 두 가지 잣대를 십자말 풀이처럼 교차하여 금액을 결정합니다. 먼저 소득 수준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째, 생계가 가장 막막하신 기초생활수급자 그룹. 둘째, 그 바로 위계층인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 그룹. 셋째, 이 두 그룹에는 속하지 않지만 전체 국민 소득의 하위 70% 안에 들어가는 일반 가구 그룹입니다. 그리고 거주 지역 역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서울과 경기 인천을 아우르는 수도권. 둘째,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 셋째, 비수도권 중에서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국가가 특별히 지정한 인구 감소 특별 지역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여 자가용이나 농기계를 필수로 써야 하는 지방 거주자들의 타격이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으로 갈수록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금 액수가 팍팍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시청자분께서 가장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이시면서 물가가 비싼 수도권에 사신다면 1인당 5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비수도권 지방이나 인구 감소 특별지역에 거주하신다면 교통비 부담을 참작하여 최고 금액인 1인당 60만 원을 전액 지원받습니다. 만약 4인 가족이 모두 수급자라면 무려 240만 원이라는 큰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이시라면 수도권 거주 시 1인당 45만 원,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1인당 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는 아니지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안에 들어가시는 일반 가구 시청자분들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 원, 일반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 그리고 인구 감소 특별지역 거주자는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 의성군이나 전라남도 고흥군처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사시는 소득 하위 70% 부부가 계시다면 두 분이 합쳐서 5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본인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헷갈리신다면 며칠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동사무소를 통해 본인의 소득 하위 70% 여부를 정확히 조회하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 지원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언제 신청할 수 있는가를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치며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번 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한꺼번에 몰려 전산이 마비되거나 동사무소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상자에 따라 신청 기간을 아주 명확하게 1차와 2차로 쪼개어 진행합니다. 먼저 하루하루 생계가 시급하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1차 신청은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27일부터 5월 8일 금요일까지 딱 2주간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는 일반 가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오직 취약계층분들만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취약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청은 5월 18일 월요일에 시작되어 7월 3일 금요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여유 있게 진행됩니다. 여기서 정말 다행인 점은
혹시라도 몸이 아프시거나 소식을 늦게 들어서 4월에 1차 신청 기간을 놓쳐버린 취약계층 어르신이 계시더라도 절대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차 기간을 놓치셨더라도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청 기간에 언제든지 다시 신청하실 수 있도록 구제 제도를 열어두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청 첫 주에 적용되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입니다. 코로나 시절 마스크 오브제나 긴급재난지원금 때 해보셔서 기억하시겠지만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할 것 없이 무조건 신청이 폭주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요일별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출생연도 끝자리로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월요일은 태어난 해의 끝자리가 1과 6으로 끝나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1년생, 1966년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화요일은 끝자리가 2와 7인 분들, 수요일은 3과 8인 분들, 목요일은 4와 9인 분들, 그리고 금요일은 5와 0으로 끝나는 분들만 신청 창구가 열립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온라인으로만 출생연도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끝자리가 3인데 월요일에 무작정 동사무소에 찾아가신다면 단칼에 거절당하고 헛걸음만 친 채 땀을 뻘뻘 흘리며 집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1차 신청자든 2차 신청자든 본인이 신청하는 기간의 첫 번째 주에는 반드시 이 요일제가 적용되니 달력을 보시고 내가 동사무소나 은행에 가야 할 요일이 무슨 요일인지 머릿속에 꼭 각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형태로 돈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아주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신 젊은 시청자분들이나 자녀분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각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만 하면 몇 번의 클릭으로 신청이 완료되고 다음날 바로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스마트폰이 어렵고 답답하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신분증을 챙겨서 평소 거래하시는 시중은행 창구를 방문하시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즉 봉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시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친절한 직원들이 서류 작성을 다 도와드릴 것입니다. 또한 거동이 너무 불편하셔서 바깥 출입이 어려우신 독거노인이나 중증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는 전화 한 통만 하시면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신청을 받아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운영되니 주저하지 마시고 관할 동사무소 복지팀에 전화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원금은 어떤 형태로 받는 것이 가장 나에게 유리할까요? 정부는 시청자분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세 가지 지급수단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본인이 평소에 가장 많이 쓰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최대 장점은 돈이 들어온 다음 날부터 동네 마트, 약국, 병원 등에서 평소처럼 카드를 긁기만 하면 내 통장 잔고가 빠져나가는 대신 지원금 포인트가 먼저 자동으로 차감된다는 점입니다. 아주 깔끔하고 잔액 확인도 스마트폰 앱이나 문자로 바로바로 옵니다. 둘째는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에는 좋지만 종이 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분실의 위험이 있고 가맹점이 아닌 대형 마트에서는 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셋째는 동사무소에서 플라스틱 카드로 직접 나눠주는 선불카드입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가 없으신 어르신들, 특히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가 압류되어 카드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이 선불카드가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각자의 경제적 상황과 소비 패턴을 곰곰이 따져보시고 나에게 가장 편리한 수단을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지원금과 관련하여 어르신들의 피 같은 돈을 날리지 않기 위해 가슴 깊이 명심하셔야 할 두 가지 핵심 주의사항을 경고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호박이 넝쿨째 굴러온 듯한 이 지원금에도 아주 깐깐한 유통기한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카드로 받든 상품권으로 받든 지급받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올해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밤 12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까워서 나중에 아껴 써야지 라고 생각하시며 장롱 속에 모셔두다가 9월 1일 아침이 밝아버리면 그 안에 남아있던 잔액이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단 1원도 예외 없이 국고로 전액 강제 환수되어 공중으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립니다. 현금으로 환불해주는 일은 절대 없으니 받으신 지원금은 8월 말이 되기 전에 동네 슈퍼나 약국에서 쌀이라도 사서 팍팍 확실하게 다 써버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 경고는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주머니를 호시탐탐 노리는 악랄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사기 문자에 대한 주의보입니다. 지원금 신청 기간이 다가오면 여지없이 사기꾼들이 활동을 개시합니다. 고유가 지원금 대상자입니다.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하세요라는 문자가 오고 거기에 파란색 인터넷 주소가 적혀 있다면 100%, 1000% 사기입니다. 그 링크를 누르는 순간 어르신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깔려 통장에 돈이 다 털리게 됩니다.
또한 정부나 공공기관, 은행 직원은 그 어떤 경우에도 어르신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번호나 통장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화가 오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단호하게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진짜 대상자인지 안전하게 미리 알고 싶으시다면 네이버나 카카오톡을 통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두십시오. 그러면 신청일 전에 정부가 아주 친절하게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을 문자로 먼저 안전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오늘 1시간 가까이 길게 설명해드린 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상세한 내용들, 금액부터 일정, 요일제,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메모하셨는지요? 팍팍한 살림살이에 단비처럼 내려온 이 귀중한 정부 지원금을 단 한 분의 시청자도 놓치는 일 없이 100% 전액 모두 챙겨가셔서 치솟는 밥사상 물가와 기름값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혼신을 다해 준비한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토록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변 이웃과 지인분들에게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따뜻한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갑을 든든하게 채워줄 확실하고 돈이 되는 고급 생활 복지 정보로 무장하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